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돈과 행복에 관한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알고 행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아야 과연 행복한 걸까? 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봤을 거고,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도 매체에서도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도 추상적으로 생각할 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머리로는 아닌데 우리가 가슴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돈과 그리고 행복 그리고 슬픔,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해보는 편이긴 한데요. 돈과 행복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왜 다 행복하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 주제로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좀 대부분이지만 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돈은 정말 삶을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나라는 주제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재벌을 떠올릴 겁니다. 재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가문적으로 내려오는 재벌들을 말할 건데, 이 재벌들도 놓고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님들뿐만이 아니라 뭐 사우디가 있을 수도 있고, 중동 이쪽 아랍 쪽에 왕자들 많잖아요. 석유 부자들 많죠. 아니면 미국 쪽도 있을 수 있고 독일 쪽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부자의 종류와 재벌들의 부자는 다양하고 순위를 먹일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부자들은 왜 다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로 좀 직결되는 것 같아요.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일정 수준까지만 올려준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긴 해요. 사실 돈은 분명히 행복하고 행복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그 척도랑 아니면 행복의 관계가 좀 비례적이다. 나머지부터는 계속 비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행복할 수는 있죠. 하지만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때문에 돈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 돈으로만 그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행복은 뭐다? 명사이다. 행복에도 분명 공식이 있습니다. 네. 공식, 재테크에도 공식이 있죠. 뭐 사고, 테크트리 타듯이 처음에는 뭐 종잣돈 1억을 모은 다음에 1억으로 갭투자해서 좀 불려지면 무슨 건물주가 돼서 빚을 얼마 내서 건물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듯이 행복에도 분명히 행복해지는 방법과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놓고 보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특징들이 나와 있고 되게 그 특징들과 같이 행동을 반복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돈이 많아졌을 때, 심지어는 벼락부자가 되었어도 이 행동을 안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끊임없는 비교죠.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공감하실 겁니다. 끝이 없어요. 비교가. 자신보다 부자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하고는 비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단계에 있다가 이 단계로 올라와서 다음 계단으로, 그러면 요 밑에를 보면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계속 위에만 본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올라가도 또 다음 위에를 본다. 밑에를 보면 내가 그동안 단계별로 계단별로 올라온 고생과 흔적과 삶이 보일 텐데, 요 밑에는 보이지 않는다. 올라갈 때마다 다음 단계로 계속 계단의 위쪽 단계만 바라보고 있다. 자신보다 부자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끝이 없겠죠. 네. 지금은 뭐 우리가 부자라고 칭하고 비교를 할 때 누굴 비교하죠? 주변 사람이나 자기랑 가까운 사람, 조금은 번잡할 수 있는 사람과 비교를 시작하지, 대기업 회장님과 비교를 시작하지 않죠. 왜냐? 대기업 회장님, 총수들은 내가 비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의 부자 정도는 내가 복권이 당첨되든 뭔가 투자든 한 번만 빵 띄워주는 성공만 한 번만 해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비교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내가 아는 주변의 부자가 되고 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업 회장님들을 보겠죠. 그것처럼 그럼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에는.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대 수준이 높죠. 돈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작은 성취에 행복을 절대 느끼지 못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계단처럼 요 일정한 수준에 넘으면 더 이상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요게 행복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돈과 연관관계를 지었을 때 행복이 일정 수준까지만 올라간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돈과 연관시키면 돈이 1억부터 2억, 3억, 4억 올라갈 때는 내 수입이 올라갈 때 혹은 내가 획득했을 때는 행복도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1억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랑 5억 있을 때랑 할 수 있는 게 다르죠. 5억 있을 때랑 10억 있을 때랑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10억, 20억이 됐을 때는 20억 있는 사람하고 100억 있는 사람하고는 할 수 있는 게 비슷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론 20억 있는 사람과 100억 있는 사람이 똑같은 뭐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칭하면 100억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고 20억 있는 사람은 뭐 대출 말고 그냥 간단한 이론 사용으로 봤을 때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어떤 물건 획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20억 있는 사람도 100억 있는 사람 못지않게 모든 걸 영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만 가면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보통 단절이 됩니다. 천재들, 그리고 부자들, 공통점이 보면 참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벗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 중심의 관계들이 사람들이 보통 경제적 이유로만 다가오죠. 왜냐?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온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날 이용해 먹을 거다. 진짜 친구와 벗은 아마 내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그 사람 말고는 진짜 사회에 있어서나 아마 사회 전 단계인 20살 전 단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참 쌓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하면서는 쌓기 힘든 게 진정한 친구를 좀 쌓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인맥을 쌓기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간관계가 좀 잘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요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삶의 목적을 많이 상실을 해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뭐냐? 성취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니까 더 이상 갖고 나니까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도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는 고민하다가 돈이 많으면 무엇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만 하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까지 가는 위험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을 잃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이미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한 번씩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다가 그걸 막상 가졌을 때 들었던 공허함이나 허무함을 느껴봤던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고가든 고가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내가 그걸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내가 오랜 다짐과 열정,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조금 생각보다 쉽게 빠른 타이밍에 얻었을 때는 조금 공허함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그땐 돈이 많은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 물건을 제가 획득하고 나니까, 삶의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목적을 뭘로 잡아야 될지가, 명확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보다 좀 허무했다. 빠른 성공이 때로는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은 삶, 요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같아요. 물론,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에 잃은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한 이 건강에 잃은 삶이라는 거는, 어, 가난한데도 건강에 잃은 사람들은 무언가 아파서,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뭔가 아파서 걸리는, 아니면 유전적인 병으로 그렇게 아플 수 있다고 치면, 저는 여기서 건강에 잃은 삶이라는 거는 건강한데 돈이 많아지려고 욕심이나 쉬지 않고 몸을 굴리다 보니까 스스로 잃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지키거나 관리를 너무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 사람들은. 때문에 당연히 먹고 자고 하는 게 불규칙합니다. 특히 뭐가 제일 불규칙하죠? 잠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잠만 불규칙한 게 아니라 수면의 시간도 매우 짧다. 조금만 자더라. 수면 시간이 짧고 잠이 불규칙한 게 딱 질병이 얻기가 좋습니다. 암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오랜 나이가 들기 전에 꽤 젊은 시간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암에 걸리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고 수면이 짧고 스트레스를 가지면 건강은 무조건 잃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좋은데 너무 돈을 지키거나 관리하려고 받는 스트레스는 안 좋다. 다섯 번째로는 돈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돈으로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좀 추상적이고 갑자기 뭐 푼수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랑, 행복,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느끼고 내가 만들어야지 살 수 있는 거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들을 접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 없는 소비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도박이나 쇼핑 중독을 하면서 계속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사회적 편견을 느끼고 외롭고 우울증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자살 직전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심리적 상담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이제 벼락부자가 좀 된 케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로또 당첨자라든지 연예인들 그리고 억만장자의 스트레스들은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자살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데 돈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들이라는 말은 놓고 보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잖아요.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인데 살 수 없는 살 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가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정말 돈이 분명히 좋고 돈이 필요한 건 다 알겠는데 돈이 해결해주지 않는 무언가는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행복한 사람이 돈이 있어도 행복하다. 결국 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하고 놓고 보면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복고인 당첨이 되어도 행복한 말이 있듯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행복할 줄 알던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강호동 씨가 연예인 강호동 씨가 예전에 1박 2일인가요? 거기 나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강호동 씨가 듣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말을 했죠. 가난한 것은 다만 불편한 것뿐이지 불행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이걸 역서적으로 표현하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고 불편한 겁니다. 불편과 불행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질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편한 걸 자꾸 불행하다고 느끼면 사람의 심리와 멘탈이 그쪽으로 쏠리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구의 생각이 자꾸 진짜가 된다고 하듯이 불편한 거와 불행한 거를 마음속에서 꼭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를 가는데 차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차가 없다고 쳐요. 차를 안 샀어.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마인드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 나는 다른 애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차가 없어서 불행해 라고 생각을 할 건지 아니다 난 불행하지는 않다 이 차를 못 사서 그냥
내가 버스 타고 갔다는 게 조금 장을 들고 갖고 오는 게 좀 불편하다. 불편한 관점으로 생각을 할 건지. 어떤 게 좀 더 마음에 드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자기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관점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떤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